이번 시간은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프로토타입 제작하기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이미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다.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화면 구성 요소, 아이콘, 서체를 포함한 디자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된 화면 디자인에 필요한 사운드나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여 프로젝트 결과물과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영 씨도 잘 있었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강사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체화, 머릿속에 그 복잡하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스케치를 만들고 시안을 잘 만들어서 이제 네. 완벽하게 프로토타입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타입은 이제 작동이라고 하는 네. 그 대명제가 있어요. 작동인데 완벽한 작동, 대충 작동, 흉내 작동, 뭘까요? 여기서 완벽할 순 없으니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정도. 네. 흉내 정도? 흉내 정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만들어야 프로토이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장 제품으로 따진다면 이제 공장의 라인 생산 라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요즘 컨베이어 시스템이니까 멈추지를 못해요. 네. 뭐 한 번 시작하면 수천 개, 수만 개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걸 가다가 멈추게 되면 그 손실 비용이 엄청나겠죠. 네. 자동차 한 대 뭐 1억짜리, 2억짜리가 수천 대가 나갔는데 이거 아닌데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버려야 되니까. 망해요. 웹사이트도 똑같거든요. 네. 웹사이트도. 그래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양산에 들어갔을 때 생길 문제점을 네. 미리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죠? 네. 제작을 해가면서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래머들하고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 또 너무 쉽다 이건 뭐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분업을 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뭐 미디어를 수집해서 가공한다든지 이 사람 뭘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팀별로 할 때 효율적인 업무를 분배한다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네. 프로토타입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렇게 검색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네. 검색된 것을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을 텐데 네. 그것들이 막 흩어져 있죠. 네. 흩어져 있는 거는 계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해 그래서 들어가 보면 찾아야 돼요. 새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프로토타입 시작할 때는 검색한 자료들 또 수집한 자료들을 이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자료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대로 사용할 자료들도 있어요. 뭐 텍스트에 기반한 사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실제 제작을 해서 해야 될 건데 프로토를 위해서 한번 얹혀놓을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감을 잡기 위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열화를 잘 해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좀 잠깐 짚어놓고 가면은 이미지 형식 같은 경우 네. 고해상도 이미지가 어디 구해보니까 있더라. 근데 이거 쓸만하다. 근데 저작권 해결 방법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따로 고해상도 파일은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다음에 해상도를 따질 때도 좀 출력 해상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어차피 화면에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보류 표시를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좋죠. 그리고 소리 파일의 경우에는 대세를 따르는 게 항상 좋습니다. 되세요. 네. 아주 품질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AVI다. 네. 근데 웹으로 서비스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적절할 수 있죠. 무겁죠. 네, 무겁고 통째로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가능한 MP4 계열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는 뭐 소리나 영상이나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갖춘 것들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그런 태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거기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이거 다 틀어보고 사람들이 그 작업자들이 그 수고를 하는 거를 좀 없앨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송출 방식,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있다. 네. 요즘 5G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파일들이 너무 무겁거나 품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 좋은 것 동영상, 뭐 이건 이상한 것 동영상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런 콘텐츠들을 모아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사이트에다가 네. 통편집해야 되죠. 얹어야죠. 종편이라고 하죠. 영상 종편. 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이제 통합해서 편집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웹페이지는 레이아웃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레이아웃에다가 사용자의 경험이라든지 네. 또는 사용자의 유용성을 위해서 UI하고 UX를 꼭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유저 인터페이스는 UI라고 하는데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죠? 대충 생각하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누구랑 하죠? 웹페이지랑요. 네, 콘텐츠나 기계랑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얘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네. 반대로 기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 경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죠. 이해 정도의 차이인데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설계를 할 때.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 네. 어느 것이 켜져 있는 스위치일까요? 위에 초록색 버튼이요. 아래는 왜 꺼져 있다고 생각하죠? 불이 꺼져 있는 느낌인데요. 느낌이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애매하죠. 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들면 더 애매해지거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예, 따지면 좀. 그냥 언뜻 보면은 금세 찾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옆에다가 텍스트를 붙여주는. 그렇죠.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네.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예요. 글자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제가 주영 씨한테 물어봤듯이 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있죠. 요거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에요. 네. 사용자 경험은 전체를 한번 사용을 다 해보고 나서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제 사용자의 경험, 불쾌했는지 아니면 좋았는지 아니면 속도가 빨라서 쾌적했는지 또 손이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다는지 동선. 뭐 그런 것조차 또 눈이 피로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모든 콘텐츠, 디지털 데이터들을 모은 것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시 모형, 프레젠테이션 모델인데 이게 프로토타입과 같습니다. 제작 모형은 좀 전에 얘기했던 제시 모형과 아주 유사한 건데 네. 말 그대로 양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는 것.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최종적인 그것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제작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것이 뭐다? 제작 모형이죠. 네. 뭘 할 것이. 성능과 형태가 실제 생산품과 똑같아요. 작동이 다 돼요. 그러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무튼 디자이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넓고 얕게 알면 좋습니다. 넓고 넓고 얕게, 얕으면서 아주 넓은 해박한 네. 지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했어요.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모은 기초 자료들은 형식에 따라 계열화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통합해 편집할 때는 사용자의 유용성과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기계, 콘텐츠가 의사소통하기 위한 매체를 의미하며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제품을 사용하며 느낀 모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죠?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은 실습하는 시간인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실제로 예. 네. 근데 프로토타입은 두 단계로 보통 나눠집니다. 네. 페이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 페이퍼에 의한 것을 코딩해서 네. 실제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걸로 나눴는데요. 자, 먼저 페이퍼 프로토 한번 시작을 해보죠. 프리핸드로 다 그려왔네요, 그죠? 네. 제가 그려왔고 출력해봤습니다. 정보 구조도가 다 있고. 네. 그러면 컴포넌트나 요소들은 버튼 같은 거는 이제 네,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군요. 네. 이거를 다 이제 오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종이를 다 오려서 여기 위치에다가 놓고 이제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페이퍼 네. 프로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업해 보시죠. 네. 컴포넌트나 요소들, 버튼, 내비게이션 바 이런 것들은 오려낼 때 꼭 완벽하게 테두리를 잘 오려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의껏 오려주는 것이 좋겠죠. 네. 진행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디오가 궁금하면 비디오를 누르겠네요. 네.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면서 인포메이션이 바뀌고 네. 비디오에 대한 비디오 리스트가 보이겠나요? 네. 리스트가 비디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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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알기 쉽겠네요, 그죠? 네. 이 콘텐츠 덩어리 하나, 또 다음 페이지 하나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페이퍼 프로토타입 준비 잘했고 네. 설명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토타입을 코딩을 통해서 네. 구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페이퍼보다는 편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코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 네.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내 사이트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트를 하나 줄 거예요. 네. 어떤 샘플이냐면 어떤 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도서 구매와 관련된 사이트예요. 네. 그 도서 구매를 화면을 보시면 읽을 책을 선택을 하고 읽을 책은 선택을 하고 네. 책이 있는 위치가 있고 거기에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네. 도서를 선택하면 팝업이 나오고 대화 상자가 나오고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완료 페이지가 나온다. 네.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화면을 스케치를 해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디지털 상황에 가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네. 샘플 사이트에다가 이거대로 그냥 네. 안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제가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운받은 템플릿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화면 폭을 줄였을 경우에 여기 리스트들이 가변,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석줄로 나왔다가 넋줄로 나왔다가. 근데 이거는 그냥 코딩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코드 안에 네.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코드 안에 그리드를 몇 개로 할 것인지를 설정을 네.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리스트들, 그러니까 프리뷰로 보여주고 있는 그 리스트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궁금하게 네. 생각한다면 네. 보통 텍스트 중심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 블루테크라고 써 있죠. 네. 그럼 블루테크라고 글자, 이 텍스트가 있는 부분에 코드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소스 보기로 다시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컨트롤 F 해서 테크를 검색합니다.
테크라고 치면 테크라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에 보면 디바이드, 그러니까 나눠라로 돼 있고요. 네. 이 안에 블루테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클래스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까지가 네. 가변폭에 의해서 무언가를 구현을 해놓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면 W3C 같은 데 가서 HTML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구현 체계를 선언해 놓은 곳에 가서 도움말을 요청하던가 아니면 HTML과 관련된 서적이나 네.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거 이럴 때는 어떤 코드를 쓰는구나 네. 라고 알고 여기서 네. 보시면 될 거예요. 샘플 사이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끝낼까요? 네. 실제로 작동이 어디까지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 사이트에서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샘플 보면서 할까요? 사이트가 넘어가질 거 크게 네, 나올 것 이런 같아요. 화면이 네.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버튼이 다 살아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나 누르면 항상 그 자리로 가요. 음. 윗부분만 작동이 되네요. 이게 이거다라는 네, 것만 딱 이렇게 보여주고 개념만 잡아주는 거죠. 네. 그 서치 박스도 있죠. 네네. 여기를 눌러서 서칭을 하게 되면 커서도 깜빡이는데 네, 여기에 go 하면 서치 보여줄 것은 없죠. 는 안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코딩이 필요한 나중에 실제 프로그래머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럼 거의 이제 기능만 안 하다 뿐 실제에 가깝고 네. 책으로 따지면 네.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목차를 보여주고 네. 이렇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네 요 네. 정도로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코딩을 통한 와이어프레임 구축까지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음. 되게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토타입에는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 목적인 경우 폐기 처분용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 가급적 빨리 개발해야 하는 경우 사주열 등을 써서 개발하는 퀵앤더티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앞서 시험용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이 있을 수 있고 입출력의 사례를 보여줄 뿐 실제 데이터도 없고 절차 논리도 구현되지 않는 프로토타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최종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진화형 프로토타입도 있습니다. 주영 씨가 어떤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코딩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와이어프레임을 만드는 실습 과제를 줬습니다. 템플릿이 있는데요. 온라인 템플릿을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보통 서버를 갖고 있고 자기네 서버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무료 공간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공간만 제공하고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면 좋은데 아무튼 샘플 사이트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코딩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는 완료된 것 같고 사이트를 드림위버라는 웹 에디터에서 열었네요. 열고 특정 부분을 선택하면 드림위버는 상하로 인터페이스가 나눠져 있죠. 위에는 디자인이 보이고 아래는 코드가 보이고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요소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코드를 살펴가면서 내가 요구하는 부분에 변형할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두 개의 그 사각형 안에다가 특정한 이미지를 거기에 삽입해서 넣는 과제를 줬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그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 예를 들면 src로 시작한다는 것, 아니면 img로 시작하는 코드. 이걸 알아야 그 부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HTML 코딩에 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처음에 이런 데 접근을 할 때는요, 책을 너무 두꺼운 걸 사면 졸려요. 그러니까 얇은 책, 제일 싸고 얇은 책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언뜻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간을 다투는 일에 포함이 되면은 내가 하는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헤맨다 그러죠. 이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손실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손실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능력자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절차를 배울 때는 절차를 쭉 써놓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메뉴에 뭐가 있고 처음 배울 때는 찾았네요. 이제 그 부분을 찾았고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코드를 상대 경로를 지금 입력을 했어요. 경로에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가 있거든요. 절대 경로는 이제 도메인 네임부터 HTTP부터 쓰는 경우고요. 상대 경로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로부터 앞에 이렇게 그건 이제 점 하나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보통 서버들이 유닉스 서버이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그 구현 체계,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죠.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HTML 코딩 방식 책을 얇은 거 사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이제 하나 해보니까 하나는 쉽게 찾네요. 지금 HTT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경로다? 절대 경로다. 상대 경로는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로부터 앞인지 뒤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뒤 폴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슬래시나 점이 붙지 않아요. 그냥 파일 이름만 치면 돼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점 슬래시 이름을 치면 돼요. 좋습니다. 이럴 때는 파일의 그 파일명 체계가 같다면 그냥 선택한 부분을 카피해뒀다가 드래그해서 카피했다가 붙여넣기 하고 파일 이름에 한 글자만 바꾸면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지금 놓치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얇은 책 사서 보시고 상대 경로 뭐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템플릿 받아다가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샘플 사이트를 이용해 HTML 코드 변경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살펴봤는데요. 절대 경로는 HTTP로 시작하는 도메인 네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상대 경로는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폴더 위치를 점과 빗금으로 구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실습에 관한 것 좋고 이론에 관한 거 다 좋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주로 키워드를 무작정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생각을 잘 해서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넓은 영역부터 입력을 합니다. 검색어를. 그리고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또 질문 주시죠. 실물과 거의 같아야 되죠. 이게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면 또 안 돼요. 너무 좋다는 말은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전시회에 가서 엑스포 같은 데 가서 이런 미래의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세탁기가 나올 것이다 해서 딱 봤더니 전부 감탄을 했는데 실제 그 제품이 나와 보니까 약간 별로더라. 그러면 오히려 안 팔리겠죠. 시제품을 괜히 만든 결과가 생겨요. 물론 그 시제품으로 인해서 더 개선을 하고 해서 나온 것이 본 제품이지만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형뿐 아니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품이 본 제품보다 더 예쁘다. 그건 괜찮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웹페이지에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 페이지가 더 좋은 게 사실 맞긴 맞죠. 그죠? 그래서 시제품은 어떤 오류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더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디자이너는 요구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디자이너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프로그래머는 서로 부딪힐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한번 노력해 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구현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보통 프로그램을 새로 짜달라는 것은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해달라는 것도 되지만 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그렇게 요청하는 말을 바꿔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지 등을 물어서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절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그거를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 디자이너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토타입과 관련돼서 질문이 아마 기술적인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술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디자이너의 영역도 아닐 뿐더러 그거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식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디자인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절차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은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이해 및 지식 교환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석 방법을 취할 경우 양자 간에 서로 다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프로토타입이라는 의사소통 도구를 만들어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